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지금 이 답답하고 무서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씁니다. 정말 한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버린 저를 진짜 죽이고 싶네요.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고 저희 집과 이모, 할머니 댁은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고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동생과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동생이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동생이 왜 남고를 가냐, 공학 가라, 그래야 나도 그 학교로 가지 하면서 엄청 울고불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동생은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대학교도 무조건 같은 대학교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 넘겼어요. 같은 대학 가려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인서울을 해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동생이 엄청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 대학 가도 꼭 자주 놀러 와야 돼? 울지 마. 서울 놀러 오면 되지. 조금만 기다려. 나도 꼭 오빠가 간 대학 갈 거야. 그래, 너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랑 같은 대학 갈 수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제가 대학을 잘 간 편이라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같은 대학 오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시절 연애를 몇 번 했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았어서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6개월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고 사촌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나 오빠랑 같은 대학 합격했다? 나도 이제 곧 서울 가니까 기다려. 그리고 나도 서울 가면 자취해야 되는데 그냥 오빠랑 같이 살까? 와, 축하해.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근데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 여자친구가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조금 불편해서.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야? 나랑 같이 지내면 월세도 아끼고 좋은데. 너무해, 오빠. 동생이 울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유선아. 나도 혼자 지내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사촌 동생도 잠잠했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동생이 서울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빠, 나 다음 주면 이사해. 그래서 오늘 이사할 집 다시 보고 청소도 할 겸 서울 왔어. 집 구했어? 어디쯤으로 구했어?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따 보면 알 거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알바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사촌동생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짠! 나 옆집으로 이사 왔지롱. 마침 집 나온 거 있길래 바로 계약했어. 잘했지? 옆집에 오빠 있으니까 무섭지도 않고 든든할 것 같다. 아, 응, 잘했네. 깜짝 놀랐다. 처음 독립해서 시작하는 타지 생활이니 무서울만 하지 싶어 옆집으로 이사 왔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사촌 동생은 이사를 왔고
저는 이사를 도와주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해서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한데 헤어지자더군요. 잘 지내라면서 갔습니다. 요즘 마음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어요. 사촌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공상인 모습 보여주기 쪽팔리다야. 원래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잖아. 괜찮아, 이해해. 동생이 위로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자기 성인 되고서 지금 처음으로 술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을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사촌 동생이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좋은 인연 금방 다시 생길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야, 고맙다. 그래도 동생이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네.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동생과 눈이 마주친 순간 사촌 동생이 나 오빠 좋아해 하면서 입을 맞춰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동생을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 동생을 보니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동생을 깨웠습니다. 유선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너무 많이 취했었나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오빠,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서로 사랑해서 그런 건데 왜 미안해? 미안해.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야. 정말 미안해. 그러니 사촌동생이 돌변하더라고요. 나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냥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야. 그냥 없던 일로 생각하고 지내자. 너가 나 보기 불편할 것 같으면 내가 이사할게. 나는 실수 아니야. 나 오빠 좋아해. 예전부터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오빠랑 같은 대학 다니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공부해서 합격한 건데.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전 도저히 사촌 동생이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유선아, 어떻게 그러니? 진짜 미안하다. 나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다 얘기하고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야. 정말 눈빛이 무서웠어요.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동생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대학 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동생은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동생한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동생은 자주 하기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 동생은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 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술 취해 한순간의 실수로 제 인생은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그동안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몇 번 없었지만 진심을 다해 저에게 모든 걸 올인했던 남자를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계획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모든 일은 순탄하지 않을까요? 생각했던 대로 잘 해결되면 좋은데 원하던 대로 모든 걸 이룰 순 없나 봅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던 것뿐인데 결혼하려고 생각했었던 남자와는 아빠와의 충격적인 관계로 인해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초등학교 교사로 3년 전 저희 학교에 전이 보게 되면서 서로 눈이 맞아 비밀리에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성격도 잘 통했고 둘 다 밝은 성격이어서 별 문제 없이 3년을 만나다 보니 처음엔 비밀로 만나왔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교사이며 학생들이며 모두들 눈치를 채고 있었네요. 조심한다고 했지만 서로가 사랑을 하다 보니 주고받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었나 봅니다. 어차피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정호 씨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고 인사드리러 가게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잠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 신중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인사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정호 씨를 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3년째 되는 날 결정하게 된 거였죠. 3년도 긴 시간은 아닙니다. 좀 더 오래 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나이도 있고 좋은 만남 유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걱정되는 마음으로 찾아뵌 자리,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신지 정호 씨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원래 집으로 가야 했는데 정호 씨 집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식당에서 처음 뵈었어요.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님의 푸근한 인상이 저에게는 정말 좋게 다가왔어요. 우리 정우와 3년 동안 만나왔었으면서 이제 얼굴 보여주는 거 너무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동안 정우가 보여주는 사진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게 되니 3년 잘 기다린 것 같다. 어디서 이렇게 참한 며느리감을 데려왔니? 우리 정우가 여자 보는 눈은 좋네. 앞으로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데이트 좀 할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정호 씨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잘생겼잖아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 미남 미녀세요. 어디 가셔도 그런 말씀 자주 들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일은 잘 되시고 정우한테 들어보니까 대장간 일을 하고 계신다던데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네, 아빠는 지금도 대장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워낙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서 힘드셔도 꾸준하게 하신 이유인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정확하게는 이야기 안 해주셔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폭풍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느라 진이 다 빠져버려 좀 지쳐있을 때 정우 씨는 좀 지나친 것 같았는지 눈치를 보고는
화장실 다녀오라며 커트를 시켜줬어요. 덕분에 조금 진정이 되었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뵙게 된 자리가 무사히 끝이 났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점심을 먹으며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녁이 되고 끝이 나서 머리도 좀 식힐 겸 정우 씨와 함께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며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날 하루를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첫인사를 드린 시점부터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자주 전화를 주셨고 약속했던 주말에 따로 만나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결혼에 있어서 남편 될 사람도 중요하지만 남편과 관계된 가족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을 주변 분들에게 하도 많이 들었던 터라 정말 걱정 많이 했지만 정우 씨의 부모님 같은 경우 본 지 얼마 안 됐으나 좋은 시부모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정우 씨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우 씨도 저희 아빠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고 이쁜 아이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자기 꿈이라면서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로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아빠에게 따로 찾아가 프로포즈 받았다면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아빠의 생각을 여쭤보니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다음날 아빠가 일하는 대장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따로 시간을 내서 좋은 곳으로 장소를 잡아야 했지만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주문이 밀려 있어 어쩔 수 없이 대장간에서 잠시 얼굴 보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들뜬 마음으로 아빠가 일하는 대장간 앞에 차려입은 뒤 열기가 뜨거운 문을 열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를 보고는 밝게 웃으시다가 갑자기 정우 씨는 정색을 한 얼굴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아빠는 정우 씨를 보고 밝게 웃고 있는 얼굴에서 싸늘한 눈빛으로 변하더니 엄청나게 분노로 가득 찬 표정으로 화를 내시며 대장간 안에 있던 낫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정우 씨도 너무 놀랐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순식간에 도망치더니 금세 사라져버렸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저는 이해할 수 없어 왜 정우 씨를 위협하냐고 소리를 지르자 아빠는 들고 있던 낫을 한쪽으로 치우더니 이 결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거친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아빠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할 정도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돌발 행동을 하시면 정우 씨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너 저놈 언제부터 만난 거야? 저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는 만나고 있는 거야? 너는 어렸을 때라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저놈과는 절대 결혼을 할 수 없는 인연이다. 더 좋은 남자들 많이 있으니 이쯤에서 빨리 정리하고 마음도 접어. 그러니까 왜 만나면 안 되는 건데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솔직하게 말을 해주셔야 만나든 말든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저놈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 온 거냐? 저 집안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너희 엄마를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한 사람들이야. 네가 어렸을 적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 가족에게 저놈 아비가 나타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 나는 일정한 월급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너희 엄마는 너를 등에 업고 퇴근 시간에 맞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지. 내가 일을 하던 곳은 바로 앞에 시장이 있어서 너희 엄마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면 쉬는 시간에 잠시 나와 얼굴을 보곤 했는데 그날따라 너희 엄마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던 소리가 들리더구나. 어떤 여자랑 시비가 붙었는지 등에 엎혀있던 너를 달래면서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며 머리채를 붙잡고 난리가 났는데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 생각해 내가 급하게 달려가던 도중 옆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을 하면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자의 남편이 아들인지 손을 잡고 건물에서 걸어 나오더니 너희 엄마에게 삿대질을 하는 걸 보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정신을 잃게 되었지. 그런데 눈을 떠보니 병원에 있고 간호사가 너를 안고 있는 거야. 생각보다 몸이 크게 다쳐 일어나지 못한 상태로 너희 엄마를 찾았는데 간호사에게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뒤이어 형사가 와서는 그때 현장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말해주었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단다. 그분들도 시장에 장을 보러 오셨는지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 아빠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의 사소한 행동이 상황을 점점 악화하게 만들었어. 해산물을 팔고 있던 자리에서 너희 엄마가 널 등에 업고 앉아서 해산물을 고르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들어있는 바가지를 그 집 아이가 장난치다가 너희 엄마와 등에 엎혀있던 너희 얼굴에 확 뿌리게 된 거야. 갑자기 놀란 너는 자지러지게 울었고 그런 상황인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래도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부모라도 대신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처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쪽 여자는 아이가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사과냐고 그 아이의 몸에 튄 물들을 털어주면서 그쪽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서로 몸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다 보니 그쪽 남자가 몸을 쓰기 시작한 거지. 위협을 느꼈는지 등에 업고 있던 아이가 다칠까봐 옆에 있던 시장 아줌마에게 잠시 맡겼고 그냥 넘어가자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던 너희 엄마를 그쪽 남자가 화가 엄청나게 났는지 계속해서 밀치더니 시장을 벗어나자 울면서 그만하자며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소리에도 끝까지 밀치더니 결국 정류장 난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달려오던 버스에 치이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내가 오토바이에 부딪히지만 않았어도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원통해서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지 않았고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화를 풀지 못해 너를 큰 집에 맡겨두고 방황을 하던 그때 대장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을 보게 되었지. 그때부터 쉬지 않고 망치질을 하며 그때 일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보게 된 거지. 읍내에 주문이 들어온 농사용품들을 납품하고 있는데 새로 이사를 온 건지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 동네뿐이라 몇 개의 농사용품을 드리려고 동네 주민이라며 찾아갔는데 다시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너희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한 그 사람들이 이 동네로 이사를 왔더구나. 그때 네가 지금 데려온 그 집 아들놈 얼굴도 보게 된 거고 서로가 얼굴을 마주치고 너무 놀랐다.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꾹 누르며 다시 돌아왔단다. 그 사람들은 내가 대장장애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네 주민으로만 알고 있었을 거다. 밝힐 필요도 없고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던 건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없단다.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래서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지. 그런데 하나뿐인 내 딸이 그 원수의 집안 아들놈을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시키러 찾아왔는데 내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는지 이제 좀 알겠니? 그러니 저놈이라면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 미안하다.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은 아빠도 여기까지만 일을 해야겠다. 정신적으로 꽤 힘이 들구나. 아빠의 믿을 수 없는 말들에 너무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와 함께 집에 들어가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시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곤 제 마음 또한 찢어질 정도로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년을 만나왔던 정우 씨는 도망친 이후로 저에게 한 번도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아 너무나 답답해 밖에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학교에 도착을 하니 정우 씨가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뱉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앞으로 있을 상견례나 결혼은 없을 것 같다며 그래도 자기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제가 대신 자기 부모님께 찾아가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읍내 게시판과 학교 게시판에 모두 적어놓고 저희 아픔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야말로 남자친구의 집안은 동네와 학교에서 완전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었고 동네 마트에서는 물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인간 이하로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학교 교사분들까지 점점 목을 조여오자 버티기 힘들었는지 다들 이사를 가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그때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치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저에게 나타난 가식적인 이중성에 정말 머리 끝까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발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고 아빠의 아픔이 이제는 그만 아물었으면 좋겠네요. 아빠가 왜 대장장이가 되셨는지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일을 하시면 좋겠지만 아빠의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수 없기에 옆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로 치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픈 과거를 잊지 못해 지금까지 대장장이 일을 하고 계신 아빠에게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었는데요. 항상 몸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시어머님하고 부딪힐 일이 많아져서 제대로 대화했을 때 바로 느꼈습니다. 상식이란 개념이 정말 없으신데 말씀만은 정말 오지게 많으세요. 2시간 같이 있었나? 정말 수만 번 편하게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말씀하십니다. 제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이야기만 쫓기는 사람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말씀 중간에 기분 나쁘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치마를 자주 입으면 보기 안 좋다. 그런 여자들은 꼬리 치려고 그러는 거야. 넌 치마 입지 말고 바지를 입어라. 내 아들은 위가 약해서 아침을 꼭 먹여야 하는데 애 속쓰리니까 사과랑 귤 같은 건 아침에 먹이지 말고 아침밥은 꼭 새로 해서 먹여. 미리 해놓은 찬밥은 먹이지 말아라. 반찬도 네가 일찍 일어나서 그때그때 따뜻하게 해서 먹이고 우리 며느리 집은 잘 사니까 우리 아들은 좋겠네. 우리가 1억 해줄게. 5억짜리 아파트 들어가. 대출 받으면 되지? 그 큰돈 대출이 웬 말인고 했더니 나중에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시어머니 말씀이 나머지 어느 정도는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는 것 같은 말씀 같다 하시길래 혀를 찼습니다. 우린 혼수하고 제 명의의 땅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방긋하시네요. 근데 5억짜리 집도 자기 집 근처로 했으면 좋겠다고 방긋방긋. 핑계는 아주 좋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녀야 하니까 내가 아기 봐줄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난 최소 200만 원은 받아야 해. 우리 며느리 돈 잘 버는데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요즘 내 친구들은 절대 아기 봐주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복도 많지. 잘생기고 능력 있는 우라를 만났지. 나 같은 시엄마도 만났지. 아기 봐준다고 하고 말이야. 하며 엄청 좋아하십니다. 남자친구한테 명품 신발을 사준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아깝다고 안 신길래 집에 놀러 갔을 때 왜 안 신고 묵혀도 그냥 신어 하니까 그걸 멀리서 또 듣고는 어머님이 소리치던 게 그 신발 얼른 신어야지 땡땡이가 또 사주지 하시는데 몇 번 무슨 주제 나올 때마다 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듣기 싫어 죽겠어요. 한 번씩 시어머니는 백치미 마냥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뱉어서 사람 신경을 빡빡 긁어 짜증나게 하더니 상견례 때는 제 오빠한테 건방 떠는 거 보고 없는 정마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건 참다가 남자친구한테 말하면 에이 설마 아니야 설마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 아니야 자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하고 달라. 절대 안 그래. 그런다고요. 너희 엄마도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 이상하게 갈군다고요. 말씀도 이상하게 하시고 자꾸 시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제가 오해를 한 거라고 하네요. 우리 여자들이 바보입니까? 며느리 긁고 은근히 돌려 말하고 은근히 눈치 주는 게 느껴지는데 중간에서 알아서 중재 좀 하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누구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자기 엄마일 수밖에 없고 자기 엄마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 건지 나는 어떻게든 중재해주고 서로 맞추어주면서 덜 부딪히자는 건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 모전자전이더군요. 결혼이 3일 남았고 참고 말해도 개선이 전혀 안 됩니다.
연애는 둘이 사는 건데 결혼은 집안이 하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포기하려 합니다. 제가 맞는 거겠죠. 아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요. 진짜 세상 제일 짜증나는 게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분노의 푸념글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4개월의 시간 동안 자주 뵙는 건 아니었지만 뵐 때마다 사람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디 브랜드 빵을 사가면 땡땡이 덕에 우리가 이런 걸 먹어보고 좋구나. 이런 건 처음 먹어보는데 며느리 덕에 자주 먹겠어? 애플망고를 사가면 며느리 덕에 이 날씨에 이런 걸 먹어보네. 어? 이거 우리 딸이 좋아하는데? 넉넉히 사서 가도 식사 후에 후식으로 내어놓질 않으시네요. 지금 생각하니 진짜 웃기네요. 소고기를 사가면 백화점에서 샀어? 백화점 소고기를 우리 며느리 덕에 먹어보는구나. 등등. 우리 며느리 돈 잘 벌어서 너무 좋다. 아, 다음에는 넉넉하게 더 사와라. 정작 같이 먹으려고 많이 사가지고 가도 나는 맛 하나 못 보는데 어느 누가 사가고 싶어 할까요? 누구든 뭘 이런 걸 다 사오냐, 뭘 이런 데를 데려오냐 하면서 타박을 하던데 이건 반대로 너무 입방정을 떠시니 아무리 어른이라도 해도 볼 때마다 저도 심히 너무 얄밉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남의 집에 놀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부모님의 가르침도 있었고 시부모님이 되실 분이니 자그마한 거라도 챙겨서 찾아뵀어요. 그런데 점점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더라고요. 금액이 아닌 마음이지만 사실 좀 더 사와라, 좀 더 사와라 하니 금액도 부담이 점점 되는 것도 있고요. 뭔가를 해드리면 고마운 마음보다 다음에는 어떤 걸 주려나, 어떤 걸 가지고 올까 이런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제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안 그래 라고 하면 사람 얼마나 섭섭하게 하는지도 말했어요. 4개월 동안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몇 번 말하다가 네 행동이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니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는지 조금 삐졌어요. 내가 말 잘해볼게. 이렇게 말하면서 중간중간 그래도 우리 엄마 정도면 좋은 사람 아니야?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시어머니도 아닌데 뭘 그래? 결혼할 때 되니 예민해진 것 같아. 원래 우리 땡땡이 안 그랬는데 내 눈에는 네가 더 이상한 것 같아. 라는 말에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내 편이 안 되겠구나 싶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짜증, 서러움, 억울함이 북받쳐서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귀를 이렇게나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으면 짐승이지. 내가 짐승하고 결혼할 뻔했네. 우리 둘이 평생 연애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좋아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젠 네가 저주스럽다. 평생 내 편 해주는 동반자일 줄 알았는데 넌 결혼할 사람에 대한 배려도 예의도 없구나. 속위에 경일기도 한두 번이지. 귓구멍이 막혔어? 평생 엄마하고 살아. 우리 집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눈에 보일 정도로 바라는 너네 엄마 진짜 짜증나고 짜증날 정도로 우리 집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너네 아빠도 싫어. 그래, 네 엄마는 안 그래. 너한테는 평생 천사 엄마겠지. 근데 네 시엄마 될 사람은 진상이야. 그냥 진상도 아니고 진상 중에 진상이라고.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떤 건 줄 알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야. 우리 엄마 아니고 니네 엄마야. 네 엄마면 네가 케어해야지. 며느리는 불편하면 시엄마 눈치 보고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람 불편하게 해도 네가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난 입이 있어도 할 말 다 못하는 입장인 거 알면서 내 속이 오죽 답답했겠니? 나 귀하게 자랐어. 입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것까지 좋은 것만 주입되고 살았어. 근데 왜 내가 왜 교양 없는 아줌마 때문에 4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아야 하니? 너네 엄마 이틀에 한 번꼴로 카톡 오는 거 내가 싫다고 말했는데도 너 뭐라고 했어?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이딴 말이나 붙이고. 약간이나마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네. 난 너한테 너무 부족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미안하다. 네 입맛에 맞는 여자 만나서 잘 살아. 하고 악에 받쳐서 소리 지르고 집에 가려고 하니 어디 가냐면서 이렇게 끝이냐고. 이렇게 일방적인 게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이제 못 그러겠다고 하겠다고 핸드폰도 그냥 차단하라고 그러길래 그럼 진작 그랬어야지 하고 놓아주질 않길래 친오빠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니 20분 만에 와서 날라와서 이유도 묻지 않고 저 데리고 집에 와줬어요. 전화며 문자며 카톡이며 SNS 메신저며 구구절절하게 계속 연락을 하길래 전부 차단을 했고 연차 쓰고 누워있다가 방금 부모님께 파혼 말씀드렸어요. 왜 진작 파혼 안 했냐면요. 이별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이 든 사람하고 헤어질 때는 수많은 고민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2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사람하고 남이 된다는 결정이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평생 연애만 할 걸 했어요. 연애할 때는 세상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 제 부모 잃을 때는 우유부단이 될 줄이야. 새벽에 가슴도 치고 많이 울었는데 흔들리는 마음에 남자친구 어머님의 땡땡이 덕에 우리 며느리 덕에 소리가 환청처럼 메아리 쳐서 흔들리다가도 다시 마음 다잡고 있어요. 파혼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과 관심이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지만 남의 일은 금세 잊어먹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겨내야죠. 뭐 이혼보다는 낫잖아요. 4개월 동안 미묘한 스트레스와 큰 스트레스가 반복이 되어서 입맛이 없어 살이 좀 빠졌는데 마음 추스르면서 이제 마음껏 먹으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댓글입니다. 제 남편도 신혼 초에 우리 엄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데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하길래 녹음해서 들려줬습니다. 녹취록 안에 자기 엄마는 상상 이상의 꼰대였고 마지막에 한마디 날렸죠. 여기 나온 네 엄마의 주옥 같은 말 중에 단 하나라도 장모님이 너한테 하디? 연애 8년을 했는데 연애 중 시어머니가 노총각 아들 여자친구 궁금해서 보자고 닥달을 해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자리에서 완전 선을 넘어서 그 자리에선 예의 지키고는 5년을 안 봤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가느라 5년 전 얼굴 본 거지 결혼 전까지 쭉 대쪽같이 안 봤어요. 내가 대쪽 같은 성격이라 시어머니 본성을 숨기다가 결혼하자마자 또 돌변해서 나한테 꼰대 짓을 하길래 아예 녹음을 해서 남편에게 들려줬더니 정말 패닉이더구만요. 지 엄마가 세상 착하고 현명한 줄 알았다가 뭔가 배신당할 얼굴이었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며느리한테 뭔 소리하고 아들 없는 데서 빈정거린답니까? 녹음 덕분에 남편이 시어머니 이제 불신합니다. 현명한 시엄마라면 아들이랑 멀어질 짓을 애초에 안 합니다. 남자친구가 한 말이 우리 엄마 안 그래 하면 너에게 너네 엄마는 안 그러지만 나에게는 시모 같은 사람은 그래 이 미련통이야 하고 말해줬죠. 갈매기 이야기를 보니 우리나라 시모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갈매기는 가족마다 절벽에 아파트처럼 옹기종기 사는데 윗집에 갈매기 새끼가 자기 둥지로 미끄러져서 굴러오면 적으로 인식해서 부리로 쪼아서 죽인다네요. 시모들을 보면 며느리를 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가장 순진한 아들 등골 빼먹는 여우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며느리를 갈구고 자기 아들 잘 떠받들라고 교육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난리치고 즉 아들은 결혼시켜도 자기 영역 안에 두고 절대 놔주지 않는다는 거죠. 며느리한테 보내는 적대의식을 아들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악마인 줄은 모르죠. 이건 문화 유전인 것 같고 본능에 가까워요. 아예 결혼을 하지 않던지 멀리 떨어져서 거의 못 오게 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파혼 얘기하고 검색창에 파혼 찾아보고 글 보고 있어요. 결혼은 진짜 가족 대 가족인가 봐요. 차라리 깔끔하게 선보고 집안 대 집안끼리 결혼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연애 결혼은 시부모님이 며느리 사위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은 듯해요. 그래서 뒤에서 무시하고 까고 저는 시누이가 제 인스타에서 명품백을 봤나 봐요. 예랑이한테만 저 없을 때 그거 가짜냐 진짜냐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예랑이나 그런 거 물어보는 시누이나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주변 관심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남의 불행에 관심들 말들이 많아서 남의 불행을 불행이라고 여겨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에게만 털어놓으시고 궁금하기만 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변에 물어보니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더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몇 달이 건너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왜 신중히 해야 하는지 신경 쓸 게 많은 건지 지금 잠수를 타건 문자를 통보를 하건 혼자라도 마음 변화는 그 뒤로 연애는 끝났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하는데 연애는 원래 그런 거죠. 둘 중 하나라도 마음 변하면 끝나는 게 연애인걸요. 그러니 잘 끝냈으면 하네요. 저런 애랑 결혼하면 쉽게 이혼도 못하고 개고생만 할 거고 이럴 거면 그냥 시어머니고 나발이고 뺨을 후려쳐. 남자 들들 볶지 말고 일단 시댁을 조지고 나서 남자가 하는 거 보고 결정해. 어차피 이렇게 소갈이 하면 답 나오디? 소갈이 하다가 참고 사느냐 헤어지느냐 둘 중 하나만 그냥 내지르고 남자친구 반응 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아?
왜 자꾸 중재를 하래, 남자 보고. 남자들 눈치는 없어도 설명하면 내 입장 알아먹어야 같이 살아요. 제 신랑도 결혼 준비 초반에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시면 내 기분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면 알아차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중간에서 중재는 하려고 해서 결혼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심하신 분은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생각 없는 옛날 분 스타일이신데 그래도 친구들이 그 정도면 괜찮은 시어머니라고 하는 수준이요. 여기서 괜찮다고 하는 대한민국 평균 정도요. 하도 특이한 시어머니가 많아서인지 나도 서운한 거 없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사실 조심하셔서 전혀 몰랐는데 결혼하고 서운한 적 많았거든요. 상견례 및 결혼 전에도 후에도 사돈이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데 아무 얘기나 하는 집안들은 믿고 걸으시면 돼요. 주변을 보니 결혼 전에 잡음 나온 커플 중에서 잘 사는 사람 드물어요. 있기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로요. 다들 상견례에는 조심하기 마련인데 얼마나 개념이 없으면 그 짧은 순간에 무개념이 드러나겠어요.